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정민 감독전 모더레이터 하러 온 김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오신 분들 앞에서 이제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상영한 영화들 연출한 오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식의 백설 역할을 맡은 공민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편 린에서 윤미 역할을 맡은 임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림의 태호 역을 맡은 유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00일에 나온 용의 역할의 김우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모더레이터 하는 첫 번째 순간이 오늘이라 좀 긴장되고 그리고 아주 어설픈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많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랑 오정민 감독은 제가 연출했던 두 번째 연출했던 초행이라는 작품에서 같이 연출부를 했었어요. 저희 연출부가 저희 둘밖에 없는데 제가 연출했고 오정민 감독이 조연출을 해줘서 정말 큰 도움을 줬던 그런 관계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막역한 사이로 지내고 있으면서 지금 오늘 상영됐던 영화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작게 찍었던 영화들도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눴던 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정민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은 조금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상영되지 않았던 커트라는 단편 영화도 있지만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는 되게 호방하고 아주 남자답게 생긴 굉장히 마초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영화 속에서 캐릭터를 담아내고 그려내는 모습이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감독과 어떤 캐릭터 사이의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감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 좀 섬세하다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보셨던 영화들 속에서 대부분의 극을 이끌어가거나 주인공이었던 캐릭터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시죠. 네. 그렇게 여성을 섬세하게 캐릭터화시키고 극을 이끌어간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좀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한 친구구나라고 놀라웠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좀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영화들을 통틀어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은 오정민 감독이 영화제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정민 감독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독립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저도 우연치 않게 그 자리에 있어서 영화를 보고 같이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보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오정민 감독님의 부모님도 오셨죠. 그래서 제 앞좌석에 앉아서 이제 영화를 보셨고 관객과의 대화 차례가 와서 이제 사회자분이 질문을 요청하셨는데 이제 너무 하시죠 관객분들이. 앞에서 이제 어머님이 손을 드시면서 어떻게 남자 감독이시면서 어떻게 여성을 이렇게 섬세하게 그리셨나요? 철저하게 아들과 어머니 관계가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때 되게 웃음을 맞이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좀 마찬가지로 그 질문을 드리자면 전반적인 영화 통틀어서 여성 캐릭터들에서 쓰는 어떤 이유나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라고 했는데 사실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료들한테 비판 아닌 비판도 받은 적도 있고 저도 스스로 생각해 보건데 왜 그랬을까 했는데 여러 가지 대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영할 때마다 시간 지날 때마다 답변이 달라졌었는데 결국 굉장히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게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혹은 아니면 제가 어떤 배우들한테 매혹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 연지 같은 경우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어린 나이 때 성별을 알 수 없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림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그 카메라 고정은 이제 EBA에서 시작을 하지만 뭐 투톱인 영화이기도 하고, 뭐 성인식이나 뭐 100일, 근데 100일은 또 남자 시점이긴 하지만 성인식을 만들 때는 또 민정 배우가 더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집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여성으로 선택했을 때 제가 좀 더 자유로워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제 남자로서 살아왔었던 세계는 좀 또 했던 말인데 또 반복하면 좀 처음 오신 분들. 그쵸. 그러니까 되게 폭력의 세계고 권력의 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항상 객관적으로 저도 남성이기 때문에 제한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성일 때 좀 더 제가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화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 영화는 뭐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한데, 저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지점이 있는지. 네. 그러면서도 조금 책임감을 느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오정민 감독이 좀 부러운 지점이 있는데요. 저는 단편 영화를 2편을 연출했었는데 뭐 어디 영화제를 갔다거나 이렇게 일반 관객분들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오정민 감독은 오렌지 필름에서 이렇게 큰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지금이 4번째인가요?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5번째, 네, 5번째 관객을 만나는 감독전인데, 일단 이 질문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소회가 어떠신지. 감독전은 아니고요. 사실 그냥 제 작품 묶어서 상영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되게 민망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만든 영화들과 관객들과 그리고 배우들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영광스러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 그리고 혹은 저 아직도 제 아이덴티티가 학생인데 그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배우들과 함께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게 올해 또 막열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작품마다 이제 한 작품마다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대답이 끝나면 이제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지는 이 영화를 전개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연지는 도대체 어떤 아이일까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면서 이제 영화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그 영화를 보다가 연지를 점점 알아가는 순간 세상에 굉장히 의연하구나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백일과 조금 맞닿아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백일은 어쨌든 낙태라는 좀 커다란 어떤 소재가 있고, 연지는 왕따라는 또 커다란 소재가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단편 영화, 악생 영화에서 이 두 가지나 아니면 비슷한 어떤 커다란 사회적 담론을 갖고 와서 소재화시키면은 그거를 맞서 싸운다거나 아니면은 저항하거나 아니면은 이들의 고통이 이렇게 아파요라고 이렇게 절규하는 그런 영화로 전철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 두 영화는 그런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시각이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죠. 그리고 그 사회 현상이 그 사회 현상 속에서 개인은 사실 무언가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연지를 만드실 때는, 그럼 시나리오 쓰실 때나 연출하실 때나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시나리오 쓰셨고 연출하셨는지 좀 그런 점은 좀 궁금합니다. 연지는 제 첫 영화, 그러니까 여러분께 공개된 첫 영화였는데, 사실 제가 겪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글로써 어떤 짤막한 글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 특히 제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대상을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서 되게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고통을 내가 이용하지는 않는지 그런 개인적인 윤리적인 뭐 죄책감 혹은 책임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반면에 100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 마음대로 해도 안 됐던 것들 이런 좀 더 좀 직관적인 지점에 좀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생각해본데 저는 뭐 큰 이야기를 사실 할 줄 모르고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가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아닌가? 뭐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어떤 뭔가 표현하겠다는 욕망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연지는 그냥 그 아이의 하루 동안 견디는 모습을 함께 본다? 그 정도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림은 조금 제가 먼저 좀 사전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처음으로 찍은 단편 영화인데 한국영화 아카데미는 입학을 하자마자 이제 부트캠프라고 해서 며칠간 모여서 지내게 되고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의 영화를 한 편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죠. 4일. 네, 죄송합니다. 하루를 틀렸네요. 4일 동안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화가 4일 만에 기획이 되고 시나리오가 써지고 캐스팅이 되고 촬영이 진행됐던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되게 궁금한 거는 어떻게 4일 만에 이 아이템이 어떤 지점에서 출발하게 됐고 배우분들은 또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그리고 배우분들은 이런 캐릭터를 그려내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좀 그런 건 없으셨는지 이제 이윤비 선배님이랑 유태호 선배님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캐스팅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이 관객석에 앉아 있고 배우분들 10명이 나와서 일종의 팀을 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배우랑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서로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배우님께서는 되게 말씀이 없으셨어요. 되게 수줍어하시고 되게 어떤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셨는데 반면에 이제 유태호 배우는 굉장히 지금도 다리만 혼줬고 굉장히 편했어요. 들어오는데 여기 짱이 누구야 이런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이 분위기가 즐겁고 그러니까 되게 제가 봤던 인간상에서 좀 다른 인간상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 둘이 뭔가 되게 닮아있다는 걸 느껴서 되게 남매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배우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영화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에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원래 이야기가 있던 건 아니고 배우들이랑 얘기하면서 혹은 또 저희 동기들끼리 대화하면서 만들어 나갔던 거라서 그래서 오늘 또 처음 상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뜻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배우분한테 저기 뒤에 마이크가 네, 안치훈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무슨 이렇게 제비뽑기 같은 형식으로 배우와 감독이 만났고 3, 4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제 만들었는데 말씀대로 일단 과정은 너무 즐거웠고요. 캐릭터를 만드는 시간이라는 게 뭘 아예 인지를 못할 정도로 이미 연출이 굉장히 배우 개개인의 굉장히 섬세하다고 느꼈어요. 진짜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느낌을 매칭을 잘 시켜놨기 때문에 되게 그냥 편안하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즐거웠어요. 네. 일단은 그냥 첫날에 만났고
자기소개했고 두 번째 날부터 이제 시나리오 작업 들어가고 세 번째 날부터 이제 촬영하고 넷째 날까지 촬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편집하고 프레젠테이션 해야 됐었던 과정이었어요. 그게 영화만 아니고 뭐 내일 모레 친구들이 오는데 요리하는 과정하고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까지 했는데요. 다른 팀들하고 그냥 짧게 굵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질문은요. 감독님들한테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어떤 느낌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항상 묻거든요. 그런데 감독님이 해소했다라는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상징성을 찾고 거기에 관한 연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간 것 같아요. 재밌게. 그 해소를 위해 얹히게 만들었고 그 얹힌 게 이제 결국에 엄마 손은 약손으로 쓰니까. 네. 네. 네, 재밌는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짧게 해서 뭐 되게 큰 걸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없었는데, 제가 이게 해소란 단어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연기로 표현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유튜브 배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옷을 이렇게 껴입다가 조금 푸는 방식, 혹은 이제 굉장히 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되게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되게 다양한 접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상일 수도 있고, 뭐 이미지일 수도 있고, 뭐 거리일 수도 있고 이런 지점을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그래서 되게 배우들이랑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던 다양한 접근들을 해서 저는 되게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좀 들어맞는 부분이 이제 뭐 유태호 선배님이 독일에서 태어나셔서 어떤 그런 배경을 듣고 어떤 캐릭터를 이제 그렇게 구현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였군요. 그 유태호 선배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쟁하는 어떤 시스템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경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었나요? 네, 뭐 언제나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기 영화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등 했습니다. 네, 중요하지 않은 거. 지금 동기들 저 어느 날 지금 비웃고 있을지 그냥 그런 건데. 괜한 질문했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100일에 관한 질문을 할 텐데요. 100일은 또 약간의 사전 배경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한국영화 아카데미 진행 과정 속에서 PD 트랙에 계신 PD분들이 이제 아이템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출자와 작가분이 함께 이제 팀을 이룬 다음에 각색과 이제 연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 것 자체도 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놀랐던 작품이었고요. 서사를 전개하는 방식이 연지와 아까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가 시작할 때 저 사람이 누가 주인공인지도 모르잖아요. 첫 컷에서 보면은 공사장에서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은 저 두 사람이 주인공들이신가 하고 보다가 그 두 분이 빠지게 되면은 한 인물로 쫓아가게 되고 이 친구에 관한 이야기겠구나라고 우리가 보면서 다음 씬에서 조금의 정보를 주고 그 다음 씬에서 조금씩 정보를 주면서 이 사람이 용이가 갖고 있는 과거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단서를 조금씩 흘리면서 이거를 해소해주는 영화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적 서사 전개 방식이라 저한테 굉장히 영화적인 전개로 다가왔었고 그 부분이 씬과 씬 사이에 비어있는 시간들을 제가 알아서 채울 수 있는 어떤 영화적 체험이 돼서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방점을 찍은 건 당연히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그 풍선인데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빨간 풍선이 우연히 땅에 떨어졌다로 읽힐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연출된 부분이거든요. 풍선을 하나 날리는 거는 날려야 되고 떨어뜨려야 될 건 또 다른 풍선을 만들어서 또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계속 궁금해지는 거죠. 아, 저 풍선은 도대체 뭘까? 저 풍선의 의미는 도대체 뭐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영화라는 거는 그 감독님이 어디 크레딧 올라갈 때 해설을 쓰지 않잖아요. 이 풍선의 의미는 뭐뭐였다. 당연히 그렇지 않기에 저는 그 풍선의 의미를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 영화의 세계가 한층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저도 같이 되게 막역한 사이고 술자리도 많이 갖긴 했지만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 되게 그 풍선의 의미를 갖고 싶어서. 근데 이 자리를 빌어 풍선의 의미는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 관객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전에 같이 김대한 감독님이랑 담배를 피면서 그 풍선의 의미 이런 거 물어보는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냐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근데 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하셨지만 뭐 그걸 딱 말로 하기도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사실 100일을 만들 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내러티브에 대한 강박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서 좀 그러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강했었고요. 그리고 엔딩은 좀 직관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날아가야 하는 건데 되게 다시 떨어진다? 그 무게감? 뭐 이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해석을 뭐 제가 굳이 얘기한들 이게 안 더하다시면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각자의 해석에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일 김우겸 배우님한테도 질문을 드릴 건데 그 오정민 감독이 연기자분들을 만나서 연출을 진행할 때 보면은 연기자분들 굉장히 되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되게 편안하게 연기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되게 받는데 백일은 되게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연출을 어디까지 했는지 그 선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연기자분이 또 굉장히 그거를 그 다큐멘터리 같이 보이는 연기를 한다는 건 굉장한 내공을 갖고 있는 배우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오정민 감독이 어떤 디렉션이 있었고 혹시 현장에서 어떤 뭐 태도로 임하셨는지. 네, 일단 처음에 그 항상 GV 때마다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기한 거는 주로 많이 씬마다 컷마다 얘기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니 그렇게 뭐 강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너의 표정이나 아니면 너의 행동들이 좀 더 나는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고 그래서 저도 무언가를 막 이렇게 어떤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살짝 눈치를 봤죠. 그 뭔가 표현하려고 할 때 감독님 눈치를 보면서 살짝 하고 그랬는데 된 것도 있고 뭐 안 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도 그 과정이 굉장히 처음이어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제가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 그런 그 연기가 저도 되게 그 당시에는 신선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태도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계속 별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성인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오정민 감독을 처음에 알게 되고 점점 이제 친해져 갈 무렵에 오정민 감독이 야심차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꼭 한번 코미디 영화를 꼭 만들어 볼 거다. 제가 되게 깊어진 관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코미디는 없는 것 같다. 너처럼 재미없는 사람은 난 굉장히 드물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되게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극장에서 영화를 봤을 때 관객분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성인식이 굉장히 빵빵 터지시고 본인이 다 이제 증명해낸 거겠죠. 나 코미디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성인식은 또 약간의 또 사담을 드리자면 하얀색 맞죠? 스파크가 나오죠. 네, 그거는 제 차입니다. 제가 빌려줬어요. 네. 그건 사담이고요. 성인식에 대한 질문은 다른 영화들도 그렇긴 하지만 조금 오정민 감독의 지금 이 네 작품 중에서도 가장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 있죠. 네. 뭐 서사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화는 첫 씬부터 정확하게 캐릭터를 소개를 하죠. 네. 이런 직업의 이런 지금 사회적 위치와 이런 상태인 누군가가 앞으로 겪게 될 이야기겠구나라고 딱 인지를 시키고 하는 방식이 지금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결로 시작되기도 하고, 그리고 연기 톤들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오정민 감독의 졸업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이 전 영화들과 달리 조금 성인 씨는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랐는지,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김양 감독님께 이 자리를 들어서 스파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런 얘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코미디 영화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또 이제 학교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처음에 이제 저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근데 계속 얘기했더니 넌 재미없다, 이 영화도 재미없고 해서 전 코미디 영화를 할 겁니다라고 이제 농담삼아 했었는데, 하지 마라, 네가 하던 거 진지한 거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도치 않게 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뭐 영화를 잘 만든 욕심은 뭐 크게 강하진 않은데, 저는 욕심이 없다고요? 아니요, 뭐 있죠. 근데 있는데, 근데 그것마다 더 싫은 게 저한테 재미없다라는 얘기하는 게 가장 저에 있어서는 모욕적인 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말렸기도 하지만, 네,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제 자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했던 영화에 있어서 좀 더 레이어가 있는 영화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었었는데, 남자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었던 거는 제가 아들이고 저희 어머니의 관계는 굉장히 평화로운 관계예요. 근데 반면 어머니랑 누나는 항상 불화의 관계였고, 근데 그게 비단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에도 통용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해보고 싶었고, 일단 이 시나리오는 공민정 배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신이 처음부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민정 배우님한테 시나리오를 드리고 또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식 만들 때가 좀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공민정 선배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나는 공민정 배우가 아니면 안 된다, 어떤 상당히 배우로서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시나리오를 읽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느낌이 어떠셨는지가 참 궁금하고, 그리고 이 영화는 김미경 선배님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호흡은 어땠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 말고 다른 배우분들하고 미팅한 걸 알고 있고요. 세상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네, 근데 어찌됐든 뭐 고맙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저희 선배님 엄마분들 처음 뵀는데 되게 친구 같으면서도 뭐 언니 같고 엄마 같고 좀 되게 복합적이고, 사실 엄마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되게 진짜 언니, 선배, 나이 많은 선배님 이렇게 느껴져서 그냥 잘 따르고 얘기도 많이 듣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엄마시니까 그런 내가 어떤 엄마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뭐 그런 사전적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좀 쌓아가고, 네, 그래서 호흡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편했어요.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준비한 건 일단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제 관객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앞에 계신 분. 그 밈에서요, 태우 배우님하고 네, 이윤비 선수. 배우님께서 그 해소하는 장면 전에 약간 제 느낌상으로는 편지의 내용을 어머님의 편지 맞죠?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해소되어가는 느낌이 조금은 있었는데 혹시 어머님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었는지 알고 있을까요? 네,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시나리오 썼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시나리오랑 영화랑 다르게 나왔는데 뭐냐면 원래는 편지를 쓰고 태호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 누나만 알고 있었던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원래는 시나리오에서는 그러니까 뭐 지금 내용이죠. 그 다른 이유가 있었다. 나의 잘못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건데 그거를 원래는 편지를 안 보여주고 편지를 들고 읽으면서 그게 독일어로 써져 있고 독일어 발음이 적혀 있었어요. 그거라서 유미 배우님이 이거를 되게 어버버거리면서 그러니까 쉽지 않은 독일어를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제 써서 이제 배우님들한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닌 것 같다. 이거 자기 편하자고 하는 행동일 것 같다. 진심으로 하려면 나의 모국어 저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나의 진심으로 해야 하며 그리고 그게 전달이 안 됐을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게 몰라도 어떤 마음은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편지를 보여주는 게 나의 진심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배우분들께서 해주셔서 그러면서 그 내용이 시나리오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용은 사실 그냥 편지에 그 유미 배우님이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았죠. 그래서 저도 오늘 큰 화면으로 보는데 그게 이제 독어를 한국어가로 그냥 쓴 건데 그게 좀 잘 보였으면 아마 더 전달이 쉬웠을 것 같아요. 네. 재촬영해서 매직으로 써서 이렇게 있는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영화 잘 봤고 질문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아서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오정민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특정 뭐 작품은 아닌데 굳이 특정 작품이라고 하면 연지나 성인식이 될 것 같아요. 직접 각본을 쓰시고 연출까지 하신 작품에 한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경험이나 제가 행복했던 일, 화났던 일, 뭐 이런 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연지도 직접 경험하신 건 아니었다고 하시고 또 성인식도 어떻게 보면 딸과 엄마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그 관계의 이야기인데 그 시작이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짜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음 작품을 쓰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매번 그 순간들은 달랐던 것 같아요. 제 경험도 있고 제 경험이 아닌 지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자극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저만의 방법은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찍고 싶다, 여기에 궁금하다, 여기에 매혹되는 순간들에서 사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백일이나 성인식은 제가 좀 더 아는 얘기였고 림 같은 경우는 이 배우들을 알고 싶은 영화였던 것 같고 연지는 그 아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을까가 궁금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 네, 앞에.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삶을 이제 표현하는 영화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면들이 일상적인 행동들과 이제 상황들로 이어져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되게 그냥 흘러가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영화 보면서 느낀 게 컷들이 되게 생동감 있고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 쓸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촬영하고 계속 편집 이어가고 연출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주안점을 갖고 이 결국 이제 삶의 이야기고 평범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지만 긴장감과 그 생동감을 잃지 않게 하는 그 포인트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딱히 의식을 하고 만드는 건 아니라서 저도 근데 작품마다 그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지 같은 경우는 사실 콘티가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그 씬에서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줄 콘티 정도만 있었죠. 그러니까 차량 감독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배우가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서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 동선은 굳이 알려줄 필요 없다. 핸델도 따라간 영화니까 첫 시작 포인트랑 엔드 포인트만 알려주면 제가 따라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편집은 이제 그런 쇼트에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란 사람이 숏을 많이 나누지도 않고 또 되게 그런 편이어서 그냥 편집에서는 거의 리듬만 찾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이 좀 어려워서 네. 근데 딱히 특별하게 그런 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더불어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전 질문에 관한 대답이기도 하고 지금 방금 질문에 관한 대답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감수성은 알잖아요. 예를 들자면 흑인 돼버려가지고 미국까지 실려서 노예가 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블루스 같은 음악을 들으면 거기에 맺힌 한을 들었을 때 이건 느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문화는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는 감독님이 소통할 때 자기 감수성한테 솔직한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말로 하면 되게 쉽게 들리지만 그게 정말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싫어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들도 같이 소통하면서 교감을 하면서 배우들이랑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자 캐릭터에 관한 감수성도 교감하면서 그거를 내가 느끼나 안 느끼나를 그런 솔직한 자기한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편집에 밀도했을 때도 이게 머리로 하는 편집이 아니고 이렇게 자르고 뭐 짧게 자르거나 길게 자르거나 그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거 느끼거나 안 느끼면 이거 맞거나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냥 솔직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한테. 근데 저도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오케이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논리보다는 그냥 직관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솔직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한테 뭔가가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그건 잘 말로 하기 힘든 지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편집할 때도 그렇고 그 촬영 때 오케이 내리는 순간들도 그렇고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그 100일에서 용이가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러 식당을 가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서빙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유리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오정민 감독이 섬세하게 연출했던 지점은 거울을 이용을 해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리고 유리창의 실루엣을 통해서 용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텍스트로 그냥 식당으로 간 용이가 여자친구를 발견한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찍느냐라고 주어졌을 때 오정민 감독은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씬에서도 뭐 텍스트로는 골목에서 둘이 대화를 나눈다라고 써 있는 거를 누구든지 어느 골목에 가서 찍어도 되긴 하지만 오정민 감독이 선택했던 거는 코너가 있는 골목에 두 사람을 세워놓고
각이 다른 곳에서 서로 시선이 약간 다 각이 다른 공간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중간에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지나가면서 또 긴장감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별거 아닌 대사들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디테일한 연출이 계속 그런 긴장감을 만들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저희가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혹시 관계자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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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화 다음에. 그 영화 되게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영화 내게 전부 다 어떤 카메라의 시선도 되게 영화를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연기에서 시작해서 성현씨까지 카메라가 보통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계속 인물을 따라가는 어떤 롱테이크 샷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님께서 어떤 촬영을 하실 때 그 카메라를 계속 길게 그리고 어떤 인물한테 맞춰서 계속 긴 호흡을 가져가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 영화마다 다 스타일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인물 영화를 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 빛이 중요한 영화일 수도 있고 뭐 미장센이 중요한 영화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주로 인물 혹은 관계에 대해 집중을 하는 편이다 보니 핸들들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아닐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 영화 찍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사실 배우들이랑 얘기할 때거든요. 뭐 쇼트 디자인 할 때라든지 그때보다는 배우들이랑 작업하고 배우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 어떻게 더 이상을 보여줄지 그 보여줄 때 쾌감이 진짜 영화를 찍기 전 프리 때도 그렇고 현장에도 그렇고 배우들이 어떤 걸 새롭게 저한테 자극을 줄지가 흥미로운 감독 연출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뒤에 계신 분. 일단 정말 팬이고요. 사실 뭐 언젠가 기회 되면 너무 물어보고 싶었는데 풍선처럼 제 마음에 담아두기엔 너무너무 궁금해서 질문 짧은 거 하나 드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림에서 그 글자를 접시에 써주잖아요. 제가 그 직전에 정말 빌었어요. 접시에 제발 써달라고. 그래서 그게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정말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될 것 같은데 전 사실 현재 감독님보다도 더 미래의 감독님이 더 궁금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영화를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 연말이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해주신 배우진 배우님이시거든요. 제 친구기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영화를 찍었을 때 제 주인공이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효진이는 이제 연기를 안 하고 자기 또 다른 삶을 찾고 있는데 그때 촬영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정말 네, TMI 좀 해도 되죠? 네,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영화 촬영 3일을 했는데 이틀 찍을 때 저는 영화를 중단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찍을지도 모르겠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찍기 전에는 진짜 방구석 여포였죠. 내가 영화 찍으면 난리 난다. 이런 마인드로 작업을 갔는데 진짜 저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네, 배우들이랑 스태프들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나 영화 그만두려고 이제 조감독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지금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영화를 못 찍었다면 오늘 이런 자리도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처음 찍을 때 많이 배웠고 그리고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르지만 하면서 이제 계속 찍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되게 감사하고 있고 그때 추억을 갑자기 또 배우진 배우님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 울 거고요. 네. 림에서 글씨 쓰는 거는 그냥 글씨를 쓴다는 건 있었는데 그 절에 가면 또 절김치가 너무 맛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생각이 안 나요. 제 스텝이었는지 저였는지 배우들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감독님 아이디어였어요. 네,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시나리오 보냈었잖아요.
네, 제가 쓰긴 했었는데 근데 뭐 다 같이 얘기를 한 거에 손으로 제가 정리를 할 뿐이어서요. 예. 그래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계속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가 찍고 싶은 영화 계속 찍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모르겠어요. 꿈이 욕망이 큰 건지 안 큰 건지 모르겠는데 전 그거면 되게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네,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오정민 감독 상영회 참석해 주신 감독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가기 전에 이제 한 말씀씩 이제 인사 말씀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나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영화 찍어서 처음으로 영화 튼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오늘 또 여기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또 관객분들 오셔서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제 영광이었고 다음에 또 영화 열심히 만들어서 이런 기회 또 만들어서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운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내년에 됐어요. 막 멜로 영화 막 이런 얘기 막 해가지고 아무튼요. 새해에 저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도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연극을 베이스로 좀 활동을 했었고 영상 작업이 거의 진짜 전무할 때 일이라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다른 매력이어서 지금도 사실 꿈꾸고 있나? 왜냐면 연극은 연기가 이제 남지 않으니까요. 다 휘발돼 버렸고 그냥 그때 배우가 무대에 선 에너지로만 기억이 남는데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래서 또 여기를 저도 관객으로 자주 왔던 곳인데 또 이렇게 오정민 감독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기억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민정 배우가 말씀을 한 대로 모두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영화 4편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기승전결 안에서 성장이 보이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감독님을 거의 2년 전 가까이 만났는데 처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전혀 상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정말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지만은 관객분들도 앞으로 감독님의 성장을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능이 많은 감독님이에요. 순수하기도 하고 여우이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인스타는 어터르 5인가? 어터르 5? 지금 인스타 홍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인스타 홍보를 하러 하세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전 배우 유태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태호 선배님 잠깐 저희 다음 주에 유태호 선배님 큰 소식이 있어서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를 홍보할 자리는 아닌데 이건. 네. 레토란 영화에서 주인공 빅토르 체를 맡게 됐고요.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음 해에도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조심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